안녕하세요. 뿌티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성실한 태도로 대상을 대한다. 다들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게 우리 삶의 현실이다. 태어난 이상 자립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온갖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리 녹록지 않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상이란 도무지 공평하지 않다. 좋은 조건을 지닌 데다가 뭐든지 수월하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힘들다. 심지어 어떤 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모자라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양호한 조건을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졌으면 저것을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 또다시 위를 향해 부단히 애써야 하므로 우월한 위치에서 출발했어도 쉴 틈은 없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후딱 흘러 어느새 늙고 병들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몇 해 전에 만난 어떤 부인은 아들이 쟁쟁한 해외 명문대를 나왔는데 현재는 그저 대기업의 사원일 따름이란다.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는 나라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라는 사실에 이게 뭔가 하는 심정이 들어 분통 터져 있다. 나는 잠시 주춤했다. 부인의 심정을 이해해줘야 할지, 삶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과도하게 아들 뒷바라지에 열중한 탓에 분한 마음이 드는 거라고 해야 할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잠시 후 대체 무엇 때문에 부인이 그토록 허탈해야 하는지 살펴보니 다름 아닌 시기심 때문이었다. 자기는 아들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는데 아들이 장가간 후에는 아내와 처가에 잘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소화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본가보다 어린 손녀를 돌봐주는 처가에 더 기우는가 싶어 그녀는 회한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홀로 계신 노모를 부양하는 문제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며 나를 찾아온 남자가 있었다. 그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간략히 가족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그에게 다운증후군을 앓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키우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심적으로 매우 힘드셨겠네요. 그런 것 없습니다. 위로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호쾌하게 응답하는 그 남자. 평생토록 돌봐야 하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거뜬하게 대꾸하는 것에 의아했던 나는 물었다.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알고 기가 막혔지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는 상큼하게 응수하면서 말을 이었다. 잘난 자녀를 키우는 게 훨씬 기분 좋고 신나겠지만 잘났든 못났든 자기 앞에 던져진 생명체를 어쩌겠느냐며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잘난 자녀도 장성하면 다들 자기 살기 바빠 남처럼 되어버리는데 잘나나 못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긴단다. 잘난 자녀도 독립하면 남처럼 된다는 대목에서 몇 해 전에 만났던 그 부인을 떠올렸다. 잘난 아들도 다 크고 나니까 일개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그녀의 말을 기억하며 나는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돌아간 뒤 차별하는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 나는 숱한 책과 씨름했는데 그는 다운증후군 아들을 키우며 훌쩍 성장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울러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더니 정말 그렇다고 여겨졌다. 일찍이 장애인 아들로 고생한 덕분에 그는 다른 이들보다 집착하는 마음을 제법 털어낸 듯 보이니 말이다. 자식을 집착이나 성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수준이 어찌 대단하지 않은가. 대상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이는 것.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게 대상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형상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대하는 초연한 자세가 아닐까? 심리학자의 한마디,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게 닥친 것을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나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일 테니 그저 묵묵히 그러려니 하고 지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난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쁜지, 아니면 조금 못난 것 같아서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진 그 자녀를 그저 묵묵히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금강경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바로 집착이에요. 무엇에 대상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털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과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시에는 다운 증후군 아들을 키우면서 성장한 분이 나오시죠. 우리 각자의 삶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행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쁜 말 하려고 노력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노력해보는 것.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노력해보는 것.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인생이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국 나를 키워가는 것이지요.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크는 대로 제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관계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사랑을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여러분은 사랑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